오늘은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삼각형을 활용하는 문제, 제일 마지막 단원 이제 주제가 되겠어요. 넓이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자, 옛날에 배웠던 가장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자,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밑변과 높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니까 다 잘 알 거야.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인데, 자, 근데 문제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안 나오고 다른 조건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 다른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좀 볼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우면서 배웠던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케이스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 중3 때 배웠는데. 소연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어떻게 구하죠? 넓이? 몰라요? 지훈이 알고 있나? 승현아 알고 있나?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12 왜 하필이면 12야? 기분 나쁘게 BC로 하자. 네. 12 그럼 뭔가 좀 안 좋은 글자의 약자 같잖아요, 그죠? 네. BC로 합시다. BC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있죠. 세타, 사인 세타. 네. 요거요.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이제 사인 끼인각의 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줍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중3 때 배우긴 배웠는데 다 기억이 접혀 넘어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일단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C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꼭지점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파란색 길이를 H, 높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C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데, H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C에서 여기 밑변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H라는 점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삼각형 ACH는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직각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삼각비의 정의를 써줄 수가 있거든. 그럼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니까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B분의 H가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B분의 H가 되니까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 H는 어떻게 되겠어?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우리 양변에 B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H인데 H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CB는 왠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자리에 바꿔가지고 B 곱하기 C로 써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문제를 한번 적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는데, 자, 요 변의 길이가 3이고 요 변의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60, 요 각의 크기가 60도다, 이런 삼각형이 있었어. 자, 그럼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사인 60도의 값은 얼마지, 지훈아? 2분의 루트 3. 따라서 대입시켜주면 얘는 4분의 15 루트 3. 이렇게 이제 넓이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 공식은 중3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잘 외워둡시다. 알겠죠? 이렇게. 언제 쓰는 거다?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한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 세타 대신에 이제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를 세타로 표시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꼭지점을 그냥 각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 사인 세타 대신에 뭐 2분의 1 BC 사인 A 뭐 이렇게 써도 돼요. A라는 각의 요 꼭지점 A라는 데는 각의 크기를 그냥 대문자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 우리 이 표현을 조금 더 잘 볼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이렇게 이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케이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우리 교재는 안 나오는데요. 근데 나중에 교과서 문제 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 풀다 보면 나오는 녀석이라 얘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헤론의 공식이라고 얘기해준다. 헤론의 공식. 공식 형태가 좀 복잡해가지고 이거 이제 외우면 머리가 해롱해롱 되거든. 그래서 이제 헤론의 공식이다. 농담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헤론의 공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면은 자,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거니까 넓이는 조금 식이 복잡한데 루트 소문자 S에 소문자 S 빼기 A, 소문자 S 빼기 B, 소문자 S 빼기 C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진다. 선생님 소문자 S가 뭔데요? 소문자 S는 뭐냐면은 소문자 S를 두 배 준 게 세 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준 게 소문자 S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변 하나씩 빼가지고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게 삼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보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와 6과 7이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일단 소문자 S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소문자 S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5, 6, 7 다 더해주면 얼마지? 18이죠, 그죠? 2로 나눠주면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9 곱하기 9에다 5 빼준 거 4 곱하기 9에다 6 빼준 거 3 곱하기 9에다 7 빼준 거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9 곱하기 4는 36이고 36은 루트 밖으로 나가면 6이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구나? 6루트 6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써먹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 헤론의 공식은 그 교과서마다 이제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가지고 실은 요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마음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공식을 외워서 써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실은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특히 서술형으로 나오면 배점도 꽤 높은 문제인데 이 증명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지금 바로 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 공식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2번 공식에 추가로 이제 변형식들이 좀 있어. 두 변과 끼인각 공식에서 변형 공식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뭘 결합시켜주는 거니까 2번 공식에다가 우리가 사인 법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을 결합을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2번 공식에다가 사인 법칙을 결합시키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공식들이 좀 나오거든. 자, 일단 그러면 사인 법칙이 뭔지를 다시 알아야겠죠? 자, 사인 공식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 사인 공식 뭐였어요? 자, 공식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다? 2R이다. 요런 공식이었죠. 그죠? 저번에 이제 증명도 했었습니다. 요게 사인 공식인데 요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비출진 이 녀석과 이 사인 공식을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공식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공식이 첫 번째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요 사인 A가 있죠, 그죠? 요 사인 A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그럼 사인 A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2R분의 A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사인 A 자리에 2R분의 A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얘는 4R분의 AB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4R분의 ABC. 그럼 얘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은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랑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면은 내가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6번 문제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6, 2루트 5, 2루트 2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삼각형 그랬으니까 A, B, C 자리에다가 그 세 변의 길이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대문자 R 자리에다가 외접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루트 1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넓이가 나오겠다. 요렇게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랑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요 공식을 써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 공식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네모 쳐놓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변형이 하나 가능한데 그 두 번째 변형은 뭔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공식에서 B랑 C를 각으로 바꿔볼까요? B랑 C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이 사인 공식을 써가지고 자 사인 B분의 B가 2R이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어?
2R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인 C분의 C가 2R이니까 C는 2R 곱하기 사인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B랑 C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대입시켜 볼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면 넓이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2R 제곱에다가 사인 A 값, 사인 B 값, 사인 C 값을 모두 곱해준 거. 이런 식으로도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뭘 할 때? 세 각의 크기랑 외접원의 반지름을 할 때 넓이를 구할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거기 8번 같은 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인데 세 내각의 크기가 각각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이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삼각형이 나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5라 그랬으니까 여기 대문자 R 자리에다 5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각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A 자리에 뭐 2분의 파이, B 자리에 뭐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C 자리에 6분의 파이 이런 거 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려면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형태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 공식 두 개는 여러분들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유도를 해낸다를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문제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 그래서 공식을 외우면은 쓸데없이 그냥 잘 나오지도 않는 문제인데 이게 그 공식 외우느라 머리를 차지하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넓이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요 공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결합시켜서 요렇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사인 법칙을 어떻게 응용을 한다? 각을 변으로 바꿔서 대입하거나 아니면은 변을 각으로 바꿔서 대입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면 되고요. 이 두 개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모두 다 뭐가 나와 있냐면은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문제에서 나왔는데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기본 공식에다가 두 변과 끼인 각 공식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풀려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요거 두 개는 알겠죠? 예, 얘는 암기를 좀 해둬야 된다. 얘는 기본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는 꼭 암기할 필요는 없는 대신에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은 유도를 해서 써라. 근데 어떻게 유도한다?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주는 거야. 사인 법칙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 언제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준다?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가 나왔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에 연결되는 거는 무조건 사인 법칙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도. 저희 지금 문제에서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고 뭐 이제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인 법칙 쓰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요걸 일단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 헤론의 공식이 책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론의 공식 간단하게 책 위에다가 세 번째 공식으로 적어두고 우리 책에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좀 적어두고 여러분들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 적었으면은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공식 간단하게 적용시켜 볼 겸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봅시다.